지금까지 ESG의 기본 개념과 E, S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G를 알아볼 차례겠죠? 거버넌스, 이 네 글자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ESG의 원동력은 바로 G라는 것을요. 세계경제포럼은 ESG에서 거버넌스를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이유는 바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 이 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 시너지가 없다면 E와 S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는 탄탄한 기틀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환경 이슈는 수학의 분배 법칙처럼 거버넌스 이슈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블랙록의 투자 스튜어드십 팀 본부장은 ESG의 모든 것이 거버넌스 문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버넌스는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 요소다 라고 설명해요. 당연합니다. 왜냐고요? 거버넌스는 ESG의 핸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는 E와 S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E와 S에 비해 와닿지 않는 이유는 거버넌스 영역에 대한 번역이 지배구조라는 네 글자로 번역되기 때문이에요. 지배구조라는 말은 규칙을 만들어 다스리는 형식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거버넌스는 강제, 명령이 아닌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합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의사결정 체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거버넌스 영역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시로 SK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사회 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일례로 2021년 8월 SK 이사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대한 안건에 대해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3명이 찬성하며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ESG의 대표적인 평가기관인 MSCI는 거버넌스를 2개 주제로 나눠 설명해요. 2개의 주제는 각각 이사회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면 불법, 부패, 비윤리, 불공정 등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경영자의 ESG 리더십, ESG 위험과 기회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인정과 평가 보상 체계 등도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봐야 할 영역입니다. 리스크 관리 영역은 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SG 요소에서 위험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 ESG 경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덕성과 조세 투명성이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기업의 비윤리, 불공정, 불법을 막게 되고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해소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ESG의 각 맥락에 대해 공부해보았어요. 어렵기만 했던 ESG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ESG는 어렵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ESG와 CSR이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는지 알아보며 ESG를 이해하는 폭을 조금 더 넓혀보아요. ESG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애쓰지 않고 ESG 보세요.